네, 이제는 대외 변수의 코스피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실상 무기한 휴전 선언에도 코스피는 장중 6,400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개인들이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일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미국에서는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될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소장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 정말 상당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400을 넘어섰습니다. 6,411까지도 지금 올랐는데, 물론 이제 이런 전쟁의 내성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전혀 개인들이 강력한 매수세 같아요. 전혀 움직임이 반응이 없어요. 네, 오늘은 또 이제 개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었는데 네. 오늘은 아무래도 그 지정학적 불확실성, 사실상 오늘이 휴전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오늘 아침 뉴스까지만 보면 불발이었거든요. 네, 뭔가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결렬이다고 봐서 저도 오늘은 조금 빠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 시장에서 개인들이 다시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네. 지금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지금까지 팔고 있고요. 예. 개인들이 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판다고 했는데 외국인들 이 투자 패턴도 조금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순매수 규모가 꽤 많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팔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 전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확전이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신흥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 환율과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다시 올라버린다라면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을 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라면 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래서 지정학적 이슈라던가 외환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부터였죠. 휴전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1, 2, 3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 네.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매도였고요. 55조 가까이 팔다가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국면이었었는데 네. 기술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연초 이후로 코스피가 거의 2월까지 한 5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리밸런싱 차원에서 신흥국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나마 수익이 났던 한국의 주식을 비우고 다시 이제 2분기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가 돼서 비중이 가벼워지니까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4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죠. 안 그래도 잔고를 비워놨는데 너무 좋아 보이네. 네. 전쟁 때문에 주가도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사도 좋겠다라고 해서 4월 7일부터 이제 매수로 전환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봤자 55조를 지금 1분기에 비웠는데 네. 이번 4월까지 이제 6조 정도 샀습니다. 순매수 기준으로. 순매수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살 룸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조금 길게 보고 종전이 사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 조금 불안한 건 시장이 이미 종전을 다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6,400도 이제는 종전에 대한 선언을 안 했는데도 종전을 다 반영하는 분위기라서 네. 둔감합니다. 맞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네. 너무 둔감해졌고 네. 종전을 반영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게 또 확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예.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의 충격은 더 가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는데 예. 그만큼 지금 이제 종전 다음의 국면을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종전이 된 다음 국면을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반도체를 사고 있는데 관심이 내일 발표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가 지금 워낙 높은데 원래 엔비디아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높아진 만큼의 그 실적을 과연 SK 하이닉스가 충족시킬 것인가.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혹시 또 실망해서 주가가 다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는 있던데 어떻게 맞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 최근에 발표난 거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당일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예. 하이닉스가 그동안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어땠어요? 24년 이후로만 찾아봤습니다. 예. 24년 이후로 찾아보니까 24년 1, 2, 3, 4, 25년 1, 2분기까지는 실적 발표 날 다 빠졌습니다. 주가가. 아, 그래요. 네, 실적이 거의 좋았는데도. 네네. 네. 5%에서 많게는 8%까지 빠지는 모습이 25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예. 반대로 25년 하반기, 3, 4분기까지는 오히려 발표 날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예. 2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최근에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시장 주가가 목표 주가를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저도 내일을 사실은 뭐 하이닉스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 최근에 나오는 건 40조 지금 전망을 40조.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40조 나오면 예. 저는 주가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컨센서스대로만 나온다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를 지난 그 4월 7일 날 예를 들어 보면 시장에서 한 50조 정도 예상했는데 예. 57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 한 10% 정도 상향이 되니까 오히려 환호하고 이제 들어오는 모습인데 만약에 컨센에 부합하거나 컨센보다 조금 모자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조금 주가는 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일시적입니다. 아, 이번 그건 주 정도, 일시적이다? 네, 네. 이번 주 정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연간으로 보면 계속해서 뭐 지금 모두가 이제 지겹게 얘기하지만 반도체 좋아요, 삼성전자 좋아요, 올해 실적 대박이에요라고 네. 하지만 누가 봐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주가가 빠진다, 네. 그럼 다 그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과연 빠질까 싶습니다. 반대로 또 정말로. 네,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살펴보면 반도체 주만이 아닙니다. 코스피 신고가를 이룬 거 장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신고가를 이룬 게 이달 들어서 39개 종목이나 되더라고요. 주로 어떤 종목에서 이런 신고가가 일어난 거죠? 우선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도체 시장이 좋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소부장.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기판 기업들이 기판. 최근에 주가가 사실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지금 상승률이 더 높죠. 뭐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전기. 경우에 예. 4월 한 달간에만 지금 주가가 한 30% 이상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네. 뭐 MLCC 기판 아니면 뭐 대덕전자 PCB 기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사실은 투자를 권유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만큼 이미 올라왔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더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제 전력 수요들. 전력. 네, 전력기기. 전력기기, 그다음에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 원전. 기업, 네. 원전 수혜주들, 거기에 원전 수혜주들의 같이 엮여 있는 건설 기업들까지 네. 지금 건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전쟁 이후로 부각됐던 거는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 이제 방산주들. 방산주들 다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순환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봐서는 우선은 너무 지금 실적도 좋고 앞으로 실적 상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를 이룬 업종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주목을 하는 게 2차 전지예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주가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벤츠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야, 그동안 2차 전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확신은 안 듭니다만 확신은 안 네, 된다. 확실히 바닥은 찍고 올라오는 모멘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2차 전지가 20년부터 23년까지 쫙 치고 올랐다가 23년부터 25년까지 지금 하락 추세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멘텀은 이제 캐즘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이만큼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줄어들고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었는데 최근의 국면은 전기차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ESS 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2차 전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전화 오셨어요. 네. 나도 전기차로 바꿀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차를 바꿀 거다. 네, 실제로. 휘발유차를. 네. 유가가 너무 높다 유가가 보니까 높으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그 삼성 SDI처럼 최근에 이제 유럽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2차 전지 기업들과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들도 어제 삼성 SDI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오, 하루에. 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독일 3사에 모두 배터리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혜 업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ESS 관련돼서도 또 전쟁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화력 발전하던 그 수요에서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야겠다. 근데 신재생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광일 것 같은데 태양광 또는 풍력에서 전기를 모으는 ESS 장치가 필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ESS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서까지 ESS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기업들의 ESS 수요가 지금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은 많지만 확실한 부활의 신호탄에 대한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도 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신경 쓰면서 전기차가 정말 판매가 잘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다음 달 22일부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의 2배 ETF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뭐 워낙 반도체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으니까 2배 오르고 근데 2배도 내리는데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특히 유의할 점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기다렸던 ETF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애널리스트라서 종목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ETF로만 투자를 하거든요. ETF 투자. 네, 근데 이제 2배 ETF가 나왔다는 건 저도 좀 기대하는 바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음의 복리 효과다. 네, 지금 저 표를 보시면은 기초 자산이 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다음 날 10% 올랐다가 다음 날 10% 빠질 경우에 기본 100원이었다가 110원이 됐다가 이제 99원이 되거든요. 근데 2배짜리는 10배가 올랐다가 높은 지점에서 다시 20%가 되는 거죠. 떨어졌다가 오를 대로 하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내렸다가 오르는 것보다 올라도? 위에서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실제적으로 기초 자산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2배짜리는 마이너스 4%로 기초자산 대비해서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맞춰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등락에 따라서 2배로 오르고 내리는데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5월에 나오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가, 코스피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 부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